네, 안녕하세요. 터치 디자이너 관련된 간단한 튜토리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해볼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캠에서 어, 어떤 모션 센서를 감지한 그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프리셋을 이용할 겁니다. 정확히 얘기 드리면 저희 이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만약에 머리를 좌우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움직였을 때 그걸 감지해서 이렇게 합성된 이미지에 뭐 불빛이 뭐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간단한 인터랙션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새롭게 얘기 드릴 이제 오퍼레이터가 한, 한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세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 여기 지금 팔레트라고 하는 터치 디자인에서 지금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것 중에서, 여기 테크니크라고 하는, 여기에 메뉴 안에 보시면, 모션 센서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션 센서를 가지고 와서, 활용을 좀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새롭게 창을 연 다음에,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모션 센서라고 하고 하는 기본 프로세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걸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캠을 어떻게 지금 노트북에 있는 캠을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캠을 어떻게 좀 불러오는지, 그다음에 기본적인 캠을 불러왔을 때는 방향이 좌우로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실제 제 어떤 방향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걸 좀 얘기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션 센서에 대한 이 프리셋은 기본적으로 불러오시면 지금과 같은 이제 모션 센서라고 하는 프리셋이 불러져 오고 해당 오퍼레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다양한 오퍼레이터로 구성된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얘기 드리면 어떤 동작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캐시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안에서 각각의 이미지들을 기본 원본 이미지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디퍼런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움직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차이에 대한 값을 확인을 하고 그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료하게 해서 만약에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 변화를 감지해서 저희가 쉽게 뭐 프로그램을 좀 얘기 드리면 불린처럼 0 혹은 1로 감지가 돼서 만약에 변화가 있다 하면은 깜빡거리면서 1로 변하고 그다음에 변화가 없다 하면은 숫자가 변하지 않는 식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감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맞냐 안 맞냐고 하는 이제 로직이라고 하는 오퍼레이를 통해서 변화가 있다고 하면은 어느 범위를 넘어가서 이 범위가 맞다고 하면은 1이라고 하는 것으로 값으로 이제 변형해서 체크를 해주고 변화가 없다 하면은 0이라고 하는 숫자가 유지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다 하진 않고요. 기존에 있던 그 오퍼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만약 이런 작동이 되어 있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더 운용해서 사용하는 거 방법 위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오늘 좀 알려드릴 오퍼레이터는 여기 이 샵이라고 하는 채널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이제 필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필터 오퍼레이터 부분은 쉽게 얘기 드리면 지금 보시면 이 감지되는 부분들이 0하고 1로만 해서 빠르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필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깜빡거림이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간 좀 부드럽게 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값들에 대한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 아웃풋에 대한 부분에 필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놓았고요. 필터라고 하는 이 샵 오퍼레이터 부분은 입력값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한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창을 열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 창을 좀 불러왔고요. 그다음에 기본 디폴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삭제를 해놨고 팔레트를 좀 달았고 하나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합성할 것들을 하나 어, 검색을 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배경을 좀 지우고 오브젝트만 남기게 해서 PNG 포맷으로 저장한 것을 이미지를 우선 불러왔습니다. 예, 합성을 좀 할 거고요. 우선은 이제 비디오 캠이라고 하는 것들의 디바이스에 통해서 화면을 좀 보기 위해서 탭 누르셔서 오퍼레이트 창들을 좀 여신 다음에 여기서 텍스처 오퍼레이트 안에서 비디오 디바이스 인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시면 지금 여러분들의 각각에 맞는 뭐 내장 카메라든가 아니면 외부 카메라를 지금 보시는 이제 디바이스에서 저는 이제 외부 카메라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인티그레이티드 카메라라고 하면은 아마 내부용 카메라라고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저 웹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거를 다시 설정해서 놓았고요. 각도 때문에 그다음에 디렉션 쇼로 맞춰주시면 지금과 같이 카메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방향이 아무래도 반대일 겁니다. 예, 그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좌우로 반전하기 위해서 탭 누르시고 이제 플립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좀 불러오신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은 바로 변형은 되진 않고요. 여기서 플립에 있는 그 파라미터 창에서 보시면 여기에 플립 X라고 하는 거는 좌우 반전, 그 다음에 플립 Y는 상하 반전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좌우 반전을 하기 위해서 플립 X를 선택을 해서 변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좌우로 하는 방향을 좀 일치하도록 조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미지를 좀 불러왔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하실 거는 지금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 카메라 부분을 바로 합성하는 것은 아니고 사전에 여기다가 이제 원형의 서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맞춰서 약간 노란빛에 들어가는 약간 뭐 불빛이 나온 것처럼 가상이긴 하지만 그걸 좀 합성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탭을 누르신 다음에 서클이라고 하는 탭을 하나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걸 두 개를 합성할 거니까 탭 누르시고 이제 컴포지트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불러왔습니다. 근데 두 개를 바로 합성할 때는 서로 비율이라든가 해상도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은 물론 이미지에 맞춰서 원형의 이 서클에 대한 해상도를 같이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상도에 대한 확인은 이미지를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주시면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이즈가 325에 85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클도 325에 859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춰주시고요. 자, 똑같은 비율 안에서 합성을 하시면 아무래도 두 개를 조정하기 조금 유용할 것 같고요. 지금 기본적인 컴포지트는 멀티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당되는 부분만 이제는 보여지는 건데 컴포지트에서 트랜스폼에서 첫 번째 인풋 1에서 조정할 거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레졸루션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비율을 유지를 할 거라서 원형에 그다음에 하나 할 것은 이 앞쪽 게 밑으로 가야겠죠. 이 원형이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이 원형이 노란색으로 바꿔서 이 구에 대한 전구 부분을 약간 빛이 약간씩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컴포지트에서 컴포지트 타입을 오퍼레이션 부분을 언더로 바꿔주시면 밑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서클을 선택하시고 서클에서의 첫 번째 서클 메뉴에서 여기는 이제 레디우스라고 해서 지름에 대한 변형이라든가 그다음 이 센터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탭에 보시면 이거는 X, Y축에 대한 위치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Y축을 해당되는 부분들을 꾹 누르신 다음에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셔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대략적으로 위치가 좀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우시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필 컬러 부분을 아까 노란색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테두리를 약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클 하단에 파라미터 보시면 소프트니스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약간 좀 증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소프트 업셋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번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조금 확장을 좀 시켰습니다. 이거는 내용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 좀 조절을 가능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자체가 너무 꽉 차여져 있는 솔리드이기 때문에 약간 투명값을 주기 위해서 필 컬러 하단에 있는 필 알파 값에 대한 이 부분을 약간씩 줄여주시면 약간 투명값에 대한 부분이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7 정도로 줄 거고요. 자, 여기 이 부분하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합성할 건데, 합성하기 전에 우선 모션 센서라고 하는 프리셋 부분을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팔레트에서 테크니컬이라고 하는 이 탭 부분에서 모션 센서라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해서 갖고 오시면 기본 이 터치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프리셋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션 센서는 인풋하고 아웃풋이 되어 있는데,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까 설명했던 부분처럼 나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6키, 키보드의 6키 혹은 경로 부분을 누르셔서 바깥으로 나오신 다음에 기본적인 부분을 입력은 이 비디오로 해서 입력이 되어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해당 부분을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들어가 보시면 지금 여기 인에 해당되는 인이 없으면 기본적인 비디오 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인으로 연결하는 순간 그 인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비디오 디바이스 인에서 했던 부분하고 연동해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그다음에 탭 누르신 다음에 샵 오퍼레이터에서 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빈 오퍼레이터 불러오셔서 이 값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녹색이기 때문에 녹색에 맞춰져 있는 오퍼레이터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연결을 해보시면은 한번 살짝 움직이시면은 지금 반응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뽑아내서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널이라고 하는 빈 오퍼레이터를 좀 불러왔고요. 자, 우선 이 상태 정도만 우선 연결하시고, 우선 두 번째로 하실 거는 이 첫 번째 비디오 디바이스 인에서 나온 거 타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합성하려고 한 이 두 부분을 다시 컴포지트로 해서 연결을 좀 해줄 겁니다. 그래서 탭이라는 걸 통해서 컴포지트를 하나 더 불러오신 다음에 두 개를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근데 비율 자체는 첫 번째에 맞춰서 비율을 할 거라서 트랜스폼에서의 인풋 1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체도 다 원래의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리핏 오버레이 부분을 렐러티브 레졸루션으로 바꿔주시면 그 비율은 유지를 좀 할 겁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그림이 아래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이 전구가 위로 가니까 여기서 컴포지트 부분을 언더로 해주시면은 이 인풋 1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래 부분으로 넘어갈 겁니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위에까지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걸 이동하기 위해서 조정을 할 건데, 하나 여기서 더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핏이라는 걸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해상도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이동하기 위해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더 부가적으로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탭키 누르셔서 텍스트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이제 핏이라고 하는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다시 누르셔서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오퍼레이터 불러왔습니다. 자, 핏은 지금 여기 해상도, 카메라 해상도 마우스 가운데 힐을 누르셔서 1280에 72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핏의 커먼에서 1280에 720으로 맞춰주시고요. 자, 이 비율로 이제 강제적으로 해상도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핏으로 하게 되시면. 네, 이 상태로 해 놓았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트랜스폼으로 연결해 주시고, 이 부분을 아까 연결했던 거에 대체를 해서 근처 선에 갖다 주시면 노란색으로 색이 바뀌면서 연결이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경로로, 새로운 선으로 연결이 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좌측으로 가고, 우측으로 간 다음에 상단으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폼에 보시면 스케일도 조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레이터라고 하는
이런 파라미터 값에서 x, y축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이 틀 안에서 트랜스레이터를 좌측 쭉 옮기시고 y축에 대한 부분도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위로 쭉 올리시고 그 다음에 크기를 좀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 값을 조금 키우시고 다시 y축을 조금 더 올리시고 여기까지 해서 대략적인 배치는 좀 끝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하나 더 할 거는 움직임에 반응해서 이 불빛이 깜빡깜빡하게 할 건데 그건 어떻게 좀 하냐면 하나 지금 이 합성한 거에서 여기서는 항상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이것이 투명값이 나왔다가 투명값이 없어졌다 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쓸 거는 탭을 누르신 다음에 텍스처 오퍼레이터 부분에서 레벨이라고 하는 부분을 불러오시면 레벨 안에는 색깔에 대한 어떤 브라이트니스라든가 감마라든가 아니면 이 대비값을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보시면 포스트라고 하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에 탭에 보시면 오퍼서티가 있는데 이 오퍼서티 자체가 연결하시고 0으로 맞춰주시면은 투명값이 생기고 1로 하면은 이제 불투명이 되는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 할 거는 이 오퍼서티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하게 되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걸쳐서 합성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오퍼서티를 0으로 하면은 투명이 되고 1로 하게 되면은 불투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이 레벨의 오퍼서티를 조절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어떤 말이냐면은 저희가 아까 그 반응값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면은 1로 바뀌고, 그러니까 1, 2가 바뀐다는 것은 여기 보시면 1로 가면은 움직이게 되면은 1로 바뀌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0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0에 있으면은 투명값이 되고, 움직이면은 1로 바뀌게 되죠. 이제 이동식으로 이제 이동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연결할 거라서 하단에 대한 그 오퍼레이터를 값을 가져가기 위해서 보시면 뷰 액티비티를 활성화 시키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레벨에 5%로 드래그 하셔가지고 적용해서 샵 레퍼런스를 해주시면은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면은 깜빡깜빡하고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움직임이 0101이라고 해서 계속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자 원합니다. 부드럽게 커졌다가 또 꺼졌다가 하는 거를.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때 사용하는 것이 샵 오퍼레이터에 있는 필터라고 하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터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신 다음에 여기에 최종적으로 가기 전에 한번 필터를 거치시고 이 부분을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여기 필터에 대한 부분을 기본 설정값에 두셔도 기본적인 부드러움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파라미터에 대한 부분을 따로 건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이동하는 것을 부드럽게 불 켜지고 약간 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기존에 되어 있던 이제 팔레트에 되어 있는 부분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활용해 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하고 그래서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은 튜토리얼을 좀 간단히 좀 끝냈고요. 다음에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 터치 디자이너 안에서도 이제 프로젝션 매핑이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프리셋 팔레트에 대한 확대되는 해석으로 거기서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